제가 요즘에 강의를 이렇게 나가보면 그런 질문 하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세요. 발표가 너무 불안해요.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. 사실 발표 불안에 대해서도 꽤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. 이제 자존감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표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. 상담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지나면 제가 뭐 입었는지 무슨 안경 썼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실걸요? 이래요.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요.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내용이죠. 그렇죠. 사람들이 이제 내 발표를 듣겠다고 앉아있는 이유는 그냥 그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온다는 것이고 이제 나라는 사람에 집중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성공의 경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에서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발표를 잘한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명이 저 발표 잘한다고 말해준 거예요. 저는 그때 그걸 듣고 그래 그럼 나 이제 발표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겠다. 저를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발표에 나가게 되고 뭔가 발표를 그날 못했어요. 그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컨디션이 나빴나 보다. 다음엔 잘할 수 있겠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. 포인트는 제가 굳이 그 사람의 칭찬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. 그게 객관적인 평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그분 말고는 그런 칭찬을 안 했으니까. 그냥 받아들이고 잘하는 걸로 하자 하고 실제로 이제 잘하게 된 거죠. 그게 한 번의 성공이면 되거든요.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혹여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더라도 나 원래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뭐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네.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 스스로에게. 네, 그럴 수도 있지 뭐. 그럼에도 음. 불구하고 잘했어야지로 가면 이제 자기 공격하는 게 되거든요. 정말 제가 많이 썼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행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잘할 때도 있죠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생각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어야지. 근데 저는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죠. 왜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중요하다.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죠? 뭐 이런 거죠. 다른 이제 그 사회하신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.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. 이유가 뭘까? 사인이 안 맞은 건 뭐 주최 측이 잘못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봤을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럼 내가 보통 이 친구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럴 수 있지. 뭐 주최 측이 조금 미숙해서 그랬던 거네. 이러는 거죠.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어야지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친구 안 볼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어떤 공격을 나한테 상처 주면서 하는 거죠. 나한테 가혹하신 분들은 내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너무 안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. 너무 쉽게 자기 탓을 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 쓰이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실수는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발표나 어떤 뭐 사회 보는 것도 늘 100%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자기 효능감 이런 이제 개념들을 보면은 결국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근데 그 느낌을 완벽주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. 잘해야만 해가 있는 거지 잘할 수 있을 것이다가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하고 여유가 없고 잘해야 돼가 아니라 잘해야만 해. 그 말이 되게 아프네요. 잘해야 될만 있는 거죠.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응원은 없고 자기한테 가혹하신 분들도 객관적으로 보면 다 잘해요. 어느 정도 퍼포먼스 낼 거라는 것도 알아요. 근데 자기만 안 믿어줘요. 그러니까 자기를 안 믿어준다는 말이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한테 발표가 너무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을 뵈면 잘하세요.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잘하는 걸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렇죠. 사실 그 안에 이제 무슨 심리가 있나를 보면은 비난받고 싶지 않다와 인정받고 싶다가 동시에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요인을 하나라도 제거해서 지금의 불안을 없애고 싶다가 더 욕구인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.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좋게 보는 사람 있다. 유튜브 이제 하니까 아시겠지만 꼭 악플 같은 게 달려요. 방법이 없어요. 그런 사람 무조건 나온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좀 필요한 거고요. 그래서 그렇죠. 내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변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. 그렇죠.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다. 그런데 그런 돌발 상황, 변수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. 이런 일은 내가 예상했어. 그래,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지 그렇죠.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. 들기도 하네요. 결국은 자기 확신이 필요하겠네요. 그죠? 그렇죠. 나를 믿어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. 이런 믿음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나는 충분히 믿어줄 만한 사람이다.
그리고 근거들이 있거든요. 제가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. 저한테 오셨으니 사랑받을 존재니까 제가 막 보듬어 줄게요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네요. A, B, C, D 이렇게. 그럼 믿어야겠네요. 이렇게 설득하는 편이에요. 나를 사랑할 근거를 한번 적어봐야겠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근데 이 근거를 만들 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.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장점이나 가치, 특성에 대해서 쓰라고 해요. 이렇게 한 5가지, 6가지 써요. 이런 거 갖고 있는 친구 있으면 친해지고 싶어요? 아니에요? 친해지고 싶대요. 그게 본인이에요. 라고 하면 이제 약간 마음에 약간 충격을 좀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. 참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과 나를 바라보는 기준은 이렇게 다르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결국은 나에 대한 기준도 상대를 바라보듯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. 그렇죠. 좀 나에 대한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나에게 가혹해서 뭘 얻으셨나요? 하면 딱히 없어요. 불안과 두려움, 걱정만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작은 성취에도 충분히 축하하면서 가도 네. 된다. 그게 나를 못 믿으니까 그거 하면 나태해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. 해도 되는데.